네, 반갑습니다. 짠나무 TV의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참 시간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또 뭐 태풍이 하나 오고 있다고 하죠. 물론 우리나라를 지나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일본으로 가는데 이제 영향권에는 든다고 하네요. 이쪽 경상도. 아무튼 또 뭐 태풍 좀 조심해야죠. 어제 방송하려다가 그냥 아이고 귀찮고 해서 그냥 어제는 하루 쉬었죠. 그래 이제 뭐 오늘은 뭐 특별한 일은 없고 근데 아까 보니까 뉴스 보니까 그래 뭡니까 내일 어 여기 세계 순방 가는 날 윤리위 연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 새끼가 하도 개소리를 쳐 씹으니까 이제 네 말대로는 안 해줘 이 새끼야 해가지고 순방 가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 순방 가는 날에 맞춰서 윤리위를 연다고 합니다. 참. 그리고 이재명이는 갈수록 이제 공소장에서 공소장이 이제 그 공개가 되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말 제가 여기 썼듯이 무식하고 사악한, 그냥 사악하더라도 좀 똑똑하기는 하면 그나마 좀 이 고개를 좀 끄덕여 줄 수가 있겠는데 더럽게 무식하잖아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식하면서 사악하면 이 진짜 최악이거든요. 그 최악의 쓰레기가 맞아요. 이재명이는. 그 제목은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무식하고 사악한 빨갱이들의 밑바닥. 그 얼마나 쓰레기들인지 지금 낱낱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시면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하면 여전히 개소리는 씹으리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점점 이제 궁지로 몰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전 같으면 그 개소리를 아주 자랑스럽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당당하다고 해야 되나? 정말 그게 뭐 어떤 논리가 있듯이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막 개소리를 쳐 씹으렸는데 공소장이 되기 이제 공개가 되고 이제 그 혐의들이 이제 하나씩 적시된 걸 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제 조금씩 이제 열세가 되어 가는 거죠. 수세에 몰리는 거죠, 자기들도. 여전히 개소리들은 쳐 씹으리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그 공박을 당한다고 해야 됩니까? 말씀드렸듯이 그 소위 보수 쪽의 패널로 나오는 것들도 어차피 대부분 다 절반 정도는 빨갱이들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흔히 말하면 이제 반윤, 우리 토끼형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부류들이었기 때문에 항상 밀렸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현종 그 양반하고 이동훈 그 양반 둘이 이제 아주 강력하게 이제 발언이라든가 이런 걸 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찍소리 못 하고 뭐 듣고 있거나 아니면 또 말도 안 되는 뭐 이제 개소리나 쳐 씹으리든지. 그게 빨갱이들이 그 밑바닥이에요. 밑바닥 본성 본 모습. 그 아무튼 뭐 지금 제 방송을 아마 한 찐빠들 중에서도 막 몇 명은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뭐 댓글도 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댓글을 다는 게 저는 궁금한 게 어떤 의도에서 어떤 무슨 용기로 그렇게 댓글을 다는지 저는 진짜 신기해요.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어쨌든 댓글을 달고 싶으면 좀 논리를 갖춰가지고 제가 방송에서 이재명을 뭡니까
비판한 그 지점을 가지고 그게 뭐가 문제가 있고 뭐 내가 뭘 잘못했고 뭐 아니면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내 생각은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만약에 이제 댓글을 달면 뭐 또 제가 뭐 재반박을 하든지 뭐 수긍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뭐 좀 수긍을 해주. 근데 뭐 수긍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완전 개쓰레기 새끼인데. 그 그런 인간들이 참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불쌍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죠. 제가 종교하고 많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이 종교를 믿는 종교에 빠져서 미쳐 날뛰는 인간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놈들이라고 이놈들이. 그게 뭐겠습니까? 아니 종교는 신이라는 그러니까 형 이상학적인 어떤 그러니까 인간이 볼 수도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그런 형 이상학적인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어 넘어갈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뭐 과학으로 증명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는 있는데 특히 이재명 같은 놈을 이런 이런 쓰레기를 지지하는 그런 인간들 지금도 지지하는 그런 인간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권에 관련 관계가 되어 있으면 그나마 이해는 해줄 수 있어요. 이재명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 왜냐 이재명을 지지하는 대가로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매달 뭐 한 최소 500만 원 이상씩 뭐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그래 뭐 어디 저기 뭐 기관에 뭐 이재명 백으로 뭐 들어가 가지고 뭐 이전에 그 누굽니까 그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진효이라고 그 새끼 그 한 10년 정도 전에 그 저 뭡니까 그 김해에서 저기 김경수 국회의원 일때 기사로 있다가 배신 땡기고 이재명한테 붙어가지고 심부름하고 하다가 경기도 그 교통연수원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거기 그 2인자였죠. 2인자 무슨 국장이었으니까 연수원장 밑에 뭐 그런 정도라면 그래 이해는 해줄 수 있어요. 이재명이 물고 빠는 거를 지금까지 물고 빠는 거를.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세요. 그 동영상도 나오는 거 보세요. 아니 김문기를 모른다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그게 지지가 되죠? 아니 언론에서 뭐라고 떠들든 간에 이거는 상식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도 뭐 사회생활하면서 어디 뭡니까 그 어떤 뭐 워크숍이나 이런 걸 자주 가봤을 거 아닙니까? 그 어느 뭐 회사든 어떤 단체에서 뭐 워크숍 같은 걸 가면 보통 뭐 어떤 연수원이나 이런 거 아니면 뭐 호텔 같은 거 빌려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니 한 2박 3일 정도만 가더라도 그 예를 들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뭐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뭐 워크숍을 하다 보면 그것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당일치기로 하면 당연히 모르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한 2박 3일 정도 아니 3박 4일 정도를 만약에 워크숍을 한다. 그래도 인원이 뭐 또 수천 명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냥 한 수십 명, 한 5, 60명 정도 수준으로 2박 3일 정도 워크숍을 한다. 그러면 전혀 모르던 사람도 친분이 생기잖아요. 이거는 상식도 아니잖아, 솔직히.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한 무리에 섞여가지고 2박 3일, 이거는 9박 11일이었잖아요. 9박 11일. 9박 11일 동안 한 10명? 그러니까 20명이 채 안 되는 인원이 가가지고, 아니면 다른 걸 다 놓고 나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막 했는데 그걸 모른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도 그런 쓰레기가 지지가 돼?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자신의 경험치만 갖고 생각을 해봐도 이재명이 이거는 이게 쓰레기 새끼, 양아치 새끼만도 못하는 쓰레기가 많다니까요. 재활용도 못하는 쓰레기. 근데 그런 새끼를 물고 빨고 있어, 아직도. 그게 어떻게 용납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물론 사람이라는 게 거짓말을 좀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그 거짓말이라는 게, 허용해질 수 있는 그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차범위. 그걸 이제 보통 이제 공학 쪽에서는 공차라고 하죠, 공차.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쪽에 있는 소위 보수 정치인들은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좀 괜찮아요. 저번에 한동훈이가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했던 내용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보와 보수 정치인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해서 물었을 때, 한동훈이가 정확하게 워딩을 이렇게 합니다. 보수 정치인들은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거짓말을 하다가 증거를 제시를 하면 인정을 하고 잘못했다고 한다. 근데 진보 정치인들은 발뺌하고 거짓말을 하다가 증거를 제시를 해도 인정을 안 한다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민주당 하는 꼬라지를 보면 딱 정확하게 딱 나오잖아요. 한동훈의 말,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잖아. 지가 잘못했다고, 지 아들, 그냥 불법 도박한 거 맞다고, 그렇게 작년 12월 달에, 기자회견도 하고 잘못했다고 해놔놓고, 이게 정권, 탄압이래. 아니, 이런 개소리를 들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쓰레기들이 지지가 되죠,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거는 종교면 진짜 이해가 돼요. 그냥 우리가, 인간이 볼 수도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그냥 그런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냥 그걸 숭배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사실로 밝혀낼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사실로 밝혀낼 수 있는, 그리고 밝혀진 그런 것들이잖아요. 냉정하게 놓고 보면 이거는 제가 늘 종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건 종교보다 더 해악이 심한 거예요. 종교는 지금 흔히 말하는 이 찌빠들, 이런 쓰레기들은 종교에 미쳐 있는 것들보다 1000배, 1000배 더 해악을 끼치는 그런 종자들이라니까요. 당연히 그 당사자인 이재명이나 민주당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빨갱이 있다가, 그러니까 저는 벗어날 그러니까 저는 종교든 뭐든 왜 안 빠지느냐. 항상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이거 빨갱이였다가 조금씩 보니까,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제가 아주 10년 그 이상 이전에도 항상 머릿속에 의문은 있었어요. 뭐였냐면, 항상 미국을 보고 제국주의라고 하고, 일본을 보고는 우리나라를 지배한 것 때문에 막
그래 반일 반미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전부터 이제 제가 좀 의문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 그래, 아니 그렇게 반미를 하고 반일을 하는데 자식들은 자기도 그러니까 본인도 대부분 그렇죠. 본인도 뭐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자식들도 미국을 유학을 보내고, 그러니까 또 제품은 또 일본 제품도 사 쓰고, 예를 들면 뭐 차 같은 거 말이죠. 렉스스나 이런 거, 이런 걸 이제 보고 들을 때마다 저도 갸웃갸웃 좀 그러긴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저 자신을 합리화시키느라고 뭐라고 제 자신을 합리화시켰냐면, 그래도 소위 그래 저 보수라고 하는 저것들보다는 그래도 좀 덜하다. 제가 그 당시에도 차마 이 소위 보수라는 것들을 지지를 못하니까 제가 제 자신을 합리화시킨 게 바로 그거였다니까요. 의심을 하면서, 지금 맨날 반미하고 반일하면서 뭐 자기도 미국 가서 뭐 박사학위를 받는다든지, 자식들도 매 뭐 미국 보낸다든지, 또 매 뭐 일본 제품 사 쓴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그나마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제 자신을 갖다가 합리화시킨다고 했던, 제 자신한테 했던 이 얘기가 뭐였냐면, 그래도 저희 보수라는 저것들보다는 좀 덜하다. 그렇게 저는 제 스스로를 위안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10년쯤 전서부터 이제 조금씩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것들은 진짜 그냥 근본 자체가 개쓰레기 새끼들이구나를 느끼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됐다니까. 그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저기 뭐 사진 찾는 거 어렵지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도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블로그를 했었거든요.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만, 이글루스라고, 어찌 보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 그렇죠. 거의 최초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2000년도 초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아마 거의 최초로 블로그 전문 포탈이라고 해야죠. 시작을 했으니까, 이글루스라고. 거기에 제가 2005년인가부터 블로그를 개설을 해가지고 글을 올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 블로그는, 그러니까 이글루스의 제 블로그는 접근이 안 돼요. 한 6, 7년 정도 전에 SK를 한번 심하게 제가 욕을 어마무시하게 지금 심하게 비판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글로.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거의 한 17, 18년 전에 블로그를 개설하던 그 당시에 그게 SK 거였다는 걸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걸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 제가 이제 그냥 SK를, 특히 이제 SK텔레콤, 제가 통신하고 좀 이쪽을 하고 있으니까 SK가 어떻게 등쳐먹는지를 열 열불을 토하면서 제가 이제 비판을 했죠. 그래 몇 번 했더니 블로그를 폐쇄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 블로그는, 이글루스에 있는 제 블로그는 주인인 저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여튼 그래 거기다가 제가 한 2015년 정도까지 글을 올렸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제가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 그 갔다 온 후기를 올려놨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사진을 쭉 찾아가지고 몇 장을 다운받았는데 나중에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무슨 얘기 하다가 또 이렇게 됐지? 아무튼 어 그렇게 이 거의 골수라고 할 수 있는 빨갱이 있는데, 제가 그 제 이성은 그나마 살아 있었던 거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뭔가 좀 깨름칙한 부분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불신의 싹이 트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나마 소위 보수 쪽으로는 올 수가 없으니까
내 나름대로 그냥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그러니까 저것들보다는 좀 덜하다 뭐 부정부패나 이런 것들이 덜하다 그렇게 위안을 삼고 오다가 결국에는 특히 이제 저 문재인 딱 들었으면서부터 아 이 완전히 이거 이 개쓰레기 새끼들이구나. 재활용도 불가능한 진짜 폐기물들이구나를 제 눈으로 목도를 했죠. 여러분들도 목도했잖아요. 목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에 와서까지 어떻게 소위 나는 진보네 하면서 지지를 하냐고. 특히나 이재명이 같은 이런 개쓰레기 새끼를. 계속 길어진다. 하여튼 일단. 그래서 제목은 조금씩 드러나는 무식하고 사악한 빨갱이들의 밑바닥. 먼저 이거 지금 뭡니까? 그 수리남. 저도 이거 2부까지 봤나? 3부까지 봤나? 봤는데, 하여튼 뭐 배역은 화려하죠. 하정우, 황정민, 박혜수, 뭐 해가지고 하여튼 쭉 나오니까. 그래,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수진함에서 이제 항의를 했다고 하죠. 가뜩이나 나라도 조그만한데, 이게 또 인기가 없이 뭐 그냥 썩이 됐으면 되는데, 뭐 인기가 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수진함 입장에서 보면 나라 자체가 완전히 먹칠되는 거 아니에요? 똥칠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외교부 장관인가 뭐 항의를 하고 뭐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뭐 법적 조치가 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제가 보기에 제 나름대로 제가 판단하는 근거는 뭐냐면 일단 이게 아예 허구가 아니잖아요. 그 조봉행인가 그 보도가 계속 나왔죠. 실제 인물을 근거로 해가지고 흑우가 이제 이 뭡니까 그좀 이제 흑우가 가미되고 해가지고 이제 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 흑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나 이쪽에 항의는 할 수 있지만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표현의 자유. 그리고 실제로 이 나라 자체가 그 드라마에서 나오듯이 좀 지금은 조금은 나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마약으로 찌든 나라가 맞다고 하죠. 대통령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떠드는 걸 보니까 이제 하나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공포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분명히 보셨을 텐데, 이게 시리즈, 3부작으로 나온 시리즈인데, 호스텔이라고, 이 공포영화가 있었습니다. 2005년, 7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나? 이 내용이 대충 뭐냐면, 미국인, 배낭여행 하는 미국인 3명이, 3명이었나? 남자 3명? 3명이 슬로바키아로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이 남자들이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 한 놈이 그 여자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여자 꼬실 수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딘가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여기 호스텔에 데려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건이 이제 진행이 되죠. 내용이 대충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 슬로바키아 내에 있는 어떤 범죄 조직이 쉽게 말해서 인신매매를 하는 거죠. 인신매매. 뭐 쉽게 말하면 사람을 잡아다가
부유한 사람들, 그러니까 좀 변태 성욕자들 성욕자라든가 뭐 하여튼 별 이상한 취미 있는 인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이 고문을 즐긴다든지 아니면 뭐 사랑고기를 먹는다든지 그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와 가지고 이제 그 조직에서 회원으로 관리하는 어떤 이제 VIP들이 뭐 고문을 하는 걸 지켜본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고문을 한다든지 뭐 살점을 떼내가지고 스테이크로 썰어 먹는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에요. 상당히 그 장면이 좀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슬로바키아에서 항의를 했거든요. 항의를. 그 당시에 이 영화 때문에 그 슬로바키아 여행객들이 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이거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진짜 아예 허구를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뭐 항의만 받고 말았죠. 아니 그 뭐 영화로 제작한 거를 그 허구인데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뭐 법적으로 어떻게 뭐 하겠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슬로바키아가 이 영화 때문에 관광객들 수가 확 줄은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법 많이 그 관광 수입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저도 그 보면서 아 진짜 제가 그러니까 2005년인가 그때 나온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한 10년도 넘게 전에 봤죠. 아 진짜 이거 어, 진짜 저럴란가? 그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때 이 저기 감독이 이제 변명이랍시고 한 게 갖다 붙여도 씨그 텍사스 전기톱 학살 사건 있잖아요. 그 영화가 시리즈로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뭐 텍사스 사람들 안 가냐 뭐 이런 개소리를 시부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찾아봤더니 그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그 케빈 피브라고 있어요. 그 공포 영화. 그 글자 그대로 그 오두막에서 그 무슨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영화인데 그게 아마 그게 케빈 피브도 아마 그게 아닌데 케빈 피브 그게 두 종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오두막집 관련해서 시리즈물이 하나 있고 하나는 아마 그 시그니 위버가 나온 영화 공포 영화였습니다. 그것도 무슨 오두막집에서 벌어지는 내용인데 그게 케빈 피브인지 아니면 시리즈로 나온 그게 케빈 피브인지 그건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건 검색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 이제 그 케빈 피브를 만들고 나서 이 양반이 아마 쿠엔틴 타란티노하고 신분이 좀 있나 봐요. 그 이제 케빈 피브를 만들고 나서 이제 다음 작품을 뭘로 할까 하다가 그래 이제 쿠엔틴 타란티노가 와가지고 이제 그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야 뭐 네 생각하고 있는 영화 있냐 물어봤대요. 쿠엔틴 타란티노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는 이제 이 줄거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이제 쿠엔틴 타란티노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야 진짜 썩은 영화네. 그래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 거기에 발끈해 가지고 그 원래는 만들 생각은 있었는데 바로 만들 생각은 아니었대요. 이 영화를. 그러니까 다른 걸 만들고 차기작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구인 쿠엔틴 타란티노가 그렇게 뭡니까 그 비아냥거린 것 때문에 에이씨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래요. 근데 이것도 그래 이게 3부작인데 2부까지는 이제 동일 감독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재밌어요. 근데 3부가 세 번째 작품이 이제 대부분의 영화 그렇듯이
허접한 감독이 맡아가지고 하면서 망했죠. 혹시 못 보신 분들은 호스텔 한번 보세요. 그 3편은 볼 이유 필요도 없고요. 1편, 2편 보시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동유럽, 그러니까 어차피 뭐 슬로바키아, 체코, 뭐 폴란드 이쪽이 다 동유럽이지 않습니까? 이 영화도 영화지만 아마 이 시기쯤 나왔을 겁니다. 아마 그런 류의 이런 류의 영화들이 많았잖아요. 저 뭡니까 테이큰이라는 영화. 그것도 3부작일 겁니다, 아마. 그 영화도 이제 아마 동유럽으로 여행을 갔다가 딸이 납치를 당해가지고 인신매매 조직에 팔려갔는데 그 구하느라고 아버지인 누굽니까 그 배우 이름이 뭐야? 잠깐만요. 여기 PC가 켜져 있으니까 잠깐만. 그게 테이큰이 자기 딸이 유럽으로 여행을 갔다가 인신매매 조직에 잡혀가가지고 이 배우가 누구냐면 그렇죠. 리암 니슨 주연에. 그러니까 그 시기쯤에 이것도 2008년에 나오었으니까 맞네요. 그래. 딱 이 시기에 동유럽 관련한 좀 이런 류의 영화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당연히 인식이 안 좋겠죠. 그런 영화 보고 또 테이큰 같은 영화 막 연달아서 계속 보면 동유럽에 무서워서 어디 여행 갈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웬만해서 하여튼 다 허구입니다. 이거 수리남 이것도 이제 별거 아니라는 거. 그냥 자기들은 그래 발끈해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네티즌들이 그러니까 아마 수리남 근데 이게 조선일보에서 적은 건데 이 기사에 이제 수리남 국민들이 이제 댓글을 이렇게 달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인간들이 이런 거 잘하잖아요. 특히 빨갱이들. 가가지고 아이디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고영주 공산주의자다 해가지고 이게 벌금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법에서 파기환송시켰습니다. 문에 배상할 필요 없다. 이게 바로 정권이 바뀌었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빨갱이들이 대부분 다 빨갱이들이잖아. 대법관들 다 소용없다니까요. 경찰도 보세요. 그것이 경찰국 신설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재명에 대한 거라든가 실력이 없으니까 제대로 밝혀내지는 못했는데 기소 의견으로 다 송치시켰잖아요. 그리고 아들 새끼는 지금 조사하고 있고. 이게 한국이란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이준석이 이거 그냥 완전히 날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생각보다 빨리 날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지금 내일 또 그래 윤리위에서 징계한다고 하니까 아마 제명시키겠죠. 그러면 자기는 또 그래 분명히 또 가처분 한다고 하는데 그냥 가뜩이나 이거 이제 연줄 떨어진 새끼인데 그냥 조중동에서도 이제 자기들이 이제 써먹기 위해서 이제 이런 쓰레기를 이제 데려다가 이제 꼭두각시로 써먹기 위해서 했는데 갈수록 이제
효용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그래 이번에 아마 좀 정리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좀 더 분탕을 치도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죠.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린 게 뭡니까? 물 밑에서는 어마무시하게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근데 이렇게 물 밑에서 어마무시하게 작업을 하려면 지금 우리 이 한국 사회가 조용하면 안 돼요. 항상 시끄러워야 돼. 계속 별거 아닌 걸로 물고 씻고 뜯고 해야 물 밑에서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전부터 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게 맞다니까. 그 어제 영빈관 얘기도 그 제가 가만 생각을 해봤지. 분명히 그래 4월 3월 달에 그 할 때 뭐 영빈관 필요 없고 뭐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쓰는데 하면서 막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뭐 그것도 뭐 1, 200억도 아니고 돈 1천억 가까이 들어가는 영빈관을 짓겠다? 뭐지 했는데 그 제가 판단하는 게 맞을 거예요. 계속 하나씩 던져주는 거예요. 먹잇감을 물고 싶고 뜨더라고. 그러니까 저 빨갱이 새끼들도 전열을 정비를 해가지고 딱 한 곳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한 곳에 집중을 못 하잖아 지금.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뭐 노란 봉투법 만든다. 한편에서는 노란 봉투법 만든다. 한편에서는 이재명 뭐 한편에서는 또 영빈관 짓는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들 내부에서도 지금 이 일들이 많은데 여당도 상대해야 되지 대통령실도 상대해야 되지 힘을 집계를 시키지를 못하잖아요. 4분의 1 되잖아. 그러니까 세 갈래 네 갈래로 힘이 분산이 되잖아요. 이 효과를 노리는 거라니까. 한 곳에 집중해가지고 딱 그쪽으로만 공격을 할 수 없게 여기도 공격해야 되고 여기도 공격해야 되고 여기도 공격해야 되고 여기도 공격해야 되고 정신없게 이렇게 막 하는 중에 물밑에서는 이제 작업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좀 조용해질 것 같으면 또 하나 툭 던져주고 그또 물고 싶고 뜨더라고. 이게 맞다니까요. 이게 왜냐? 이게 빨갱이들의 습성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냥 진짜 그건 진리라니까 진리. 근본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제가 얘기하는 그 빨갱이 갑수할배 아마 한 달 정도 전에 한 방송이었을 겁니다. 제가 듣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 중국 얘기를 하는데 이제 동북공정 얘기를 하더라고. 역사 왜곡. 그냥 뭐 고구려가 이제 자기들 중국 역사다.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이제 빨갱이다 보니까 그 중국의 모화 사상에 침취해 있다 보니까 이 양반도 그러니까 근데 지금 많이 바뀌기는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근본을 안 변한다는 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딱 느꼈던 거죠.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아마 이걸 그 비유를 든다고 들었는데 비유를 잘못 들었어. 비유를 뭘 들었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그래 고구려 땅에 거의 다가 이제 중국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기껏 해봐야 뭐 국내성하고 평양성 일대 어차피 뭐 지금 그 한반도만 지금 이제 우리 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비유를 한다면서 뭘 예를 들었냐면은 지금 미국의 그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 이게 원래 200년 전까지는 멕시코 땅이었거든요. 근데 1820년대 때 멕시코하고 전쟁하면서 땅을 뺏어가지고 만들어진 게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거든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고구려는 하나의 나라였잖아요. 고구려 자체가 하나의 나라잖아.
근데 텍사스 캘리포니아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냥 멕시코의 땅이었어요, 땅. 근데 이거를 200년 전에 미국이 침공을 해가지고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만 좀 빼앗은 게 다라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텍사스 캘리포니아에 어떤 왕조가 있었다거나 예를 들어서 멕시코 소속 지금의 멕시코에서 자기들 거라고 하는 어떤 왕조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걸 뺏어가 가지고 미국이 자 이것도 우리 역사다 이 왕조도 우리 역사다 이렇게 하는 거면 비유가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미국은 그 당시에 멕시코 땅이었던 지금의 텍사스 캘리포니아를 그냥 무역으로 병합한 것밖에 없어요. 그 땅만 차지한 거야. 그 땅 담기만 한 거지. 근데 지금 중국에서 하는 이 짓거리는 땅만 뺏어간 게 아니잖아요. 역사 자체를 이 국가 왕조 자체를 자기 거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갔냐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그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 바뀌기는 많이 바뀌었는데 아 역시 근본은 절대 안 변하는구나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갑수살 외 그 양반 머리에는 아직도 어쨌든 중국이라는 나라가 많이 희석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형의 나라다. 뭐 최소한 대국이다. 이런 의식이 뼛속 깊이 박혀 있다는 얘기예요. 아 제가 이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뭐 갑수할배를 갖다가 뭐 비난하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근본은 그렇게 쉽게 안 변해요. 빨갱이들 보세요. 아니 솔직히 제가 지금쯤 되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좀 느낄만 한데도 못 느껴. 매 자기들이 하는 그대로 그냥 물고 씻고 뜯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 진짜 이게 생각이란 게 있으면 똑같은 사례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제 생각은 그래요. 자기들이 그렇게 물고 씻고 뜯는데도 거의 주기적으로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지?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누군가는 또 한 번쯤은 해볼 법한데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해. 오로지 뭔가 물고 씻고 뜯을 게 생기면 요갈 게 생겼다 하면 개떼같이 달려 들어가지고 물고 씻고 뜯어. 그 습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시기가 되면 하나씩 던져주는 거야. 그거의 일환으로 영빈관도 나온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막 두드려대니까 바로 또 김빼기 작전 들어가잖아요. 그래 취소할게. 아 정말 참. 그리고 은수미 2년 받고 구속됐습니다. 이게 바로 은수미 전임 시장이었던 이재명의 앞날을 예견해 주는 판결입니다. 이게 2년 징역 2년 나온 게 이재명이가 어떻게 될 건지를 후임 시장이었던 은수미가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수미도 지금 이 선고까지 났는데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는 짓이 똑같잖아. 패턴이 똑같잖아요. 이재명도 아니라고 하잖아. 지금 계속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공소장에는 다 적시가 됐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법부에서도 거의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것들이 거의 다
받아들여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거의 다 받아들여지면 최소한 일단 살아서는 못 나와. 살아서는 못 나와. 마누라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마누라하고 자식은 살아서는 나오지. 그러니까 이 새끼들아, 야 찌빠 새끼들아, 듣는 새끼들 있으면 빨리 갈아타라. 아니면 그냥 너희들 계속 그러다가 진짜 너희들 자살한다니까 이 새끼들아. 지금 빠져있는 그 정도의 어떤 그거면 진짜 너희들 자살할 수도 있어 새끼들아.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 그 아마 그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그 이상한 년 그년은 아마 그래 소복 입고 아마 그 의왕구치소 앞에 가가지고 그저 텐트 치고 아마 거기서 피켓 들고 아마 시위를 할 수도 있어요. 하얀 소복 입고 가가지고. 또 일부는 제가 그 한 4, 5년 전에 마포대교 가봤더니 마포대교에는 워낙 자살 장소로 유명하다 보니까 그 전 구역에 다 그 투명 아크릴판으로 그 사람 못 올라가게 막아놓고 온갖 문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당신은 행복할 겁니다. 뭐 이런 이상한 문구들 다 적어놨더라고요. 하도 자살 명소로 유명하다 보니까 제가 있었던 그 2003년부터 2007년까지만 해도 그런 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도 마포대교에서 사람들 많이 뛰어내렸어요. 아니면 저기 뭐 강한대 가가지고 그 뛰어내리든지 부산에 있는 새끼면 그냥 그렇게 같이 이제 뒤지든지 새끼들아. 그러기 싫으면 지금쯤에서는 벗어나야 돼 이 새끼들아. 불쌍한 새끼들아. 은수미가 2년 받았어 임마. 은수미가 2년 받았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물고 빠는 이재명이는 최소 곱하기 100이야 이 새끼야. 살아서는 못 나와. 불쌍한 새끼들. 차라리 이 새끼야 신천지를 믿어 이 새끼야. 이재명을 믿냐 이 새끼야. 차라리 신천지를 믿어라 이 새끼야. 아니면 저기 대순진리회를 믿든지. 한심한 새끼들. 그래 계속 하다가 같이 뒤지기를 또 기도할게 씨발놈들아. 제발 같이 뒤지라고. 서초동에 가가지고 시위하고 하다가 그래. 해도 씨발 안 먹힐 거야. 안 먹힐 거야고 당연히 안 먹히지 씨발. 눈이나 깜빡할 것 같아 이 새끼들아. 그리고 조국 때만큼 그렇게 또 인원이 될 것 같아? 그 씨발 그래 제법 많은 인원이 가가지고 주말마다 가가지고 그렇게 시위를 했는데도 그때 새끼야 우리 토끼 형 어떻게 했는지 알지? 그 지랄을 정권의 완벽한 비호하에 그런 관제대문을 하는데도 수천 명이 모여서 매주 관제대문을 하는데도 새끼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임마 다 그걸 돌파해내잖아 이 새끼야. 근데 이 새끼들아 그 10분의 1이나 뭐 이겠냐 이 새끼야. 너희들이 만약 서초동에 산다고 하면 저번에 한번 했다며. 그래 한 1,200명 남짓도 왔다며. 그래가 되겠냐 이 새끼야. 정권 비호하에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매주말마다 그렇게 관제대문을 해도 씨발 무릎 꿇리지 못했는데 우리 토끼 형. 한심한 새끼들. 어제 검찰총장 이원석이 취임사 들었지. 뭐라고 했죠? 잠깐만 또 찾아볼까? 오이씨. 뭐라고 했냐면 어디 보시. 아이씨. 심사하는 포토야 포토. 이런 쟁이라. 어이씨 왜 안 나와?
사진만 나와 있어. 씨. 어, 여기 기사 나오는구나. 어, 예외나 혜택, 성역이 없는 법 집행을 강조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뭐야, 실제로 법 집행에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없다. 검찰권은 오롯이 정부와 법리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아니 그래 이 취임사 또 저기 영상이 뭐 물론 한동훈까지는 뭐 미치는데 수십만이 나오더라고요. 하루도 안 돼서 끝났어 이 새끼야. 같이 뒤지든지 미몽에서 깨어나든지 이 새끼야. 내 방송 들으면서 미몽에서 깨어나 이 새끼들아. 한심한 새끼들. 같이 뒤지든가 이 새끼들아. 한심한 새끼들.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고 김문기 동반 출장 영상 입수. 뭐 다들 보셨을 겁니다. 어제 오늘 계속 언론에서 이것만 틀어주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나오면서 이제 패널들도 이제 조금씩 수세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개소리는 저 씹으려는데 그 개소리가 메아리가 이제 좀 약하잖아요. 반향이 없잖아. 그리고 이제 집요하게 공격당하잖아. 참말로. 여기서 보시면 공소장에 이제 적시된 게 이런 거 아닙니까?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으로부터 수차례 시장실에서 대면 보고를 받고 2015년 1월 호주 뉴질랜드 출장에서 고 김문기 씨와 함께 골프를 친 사실도 확인한 내용이 16일 공개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담겼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상세하게 보면 김문기 씨는 이 대표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해 7차례 직접 보고하고 함께 회의도 하는 등 검찰이 확인한 보고 회의 횟수만 10여 차례에 달한다. 그리고 애초에 이 2015년 1월달에 호주 뉴질랜드 출장 때 애초 출장 참석자가 아니었다지 않습니까? 아니었다잖아 이 개새끼들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가 원래 이모라는 개발사업 2팀장을 출장대로 선정했다는 거죠. 근데 유동규가 이제 김문기로 변경해가지고 승인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한테. 그럼 당연히 이렇게 승인까지 했는데 몰랐다고?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시청 직원들이 거의 다에다가 요 개발 사업팀에서 한 두어 명 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더 당연히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워크숍을 가든 뭘 가든 만약에 간다고 봅시다. 근데 이제 항상 지내던 우리 팀원들 예를 들어서 10명하고 나는 그래 전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모른다고 칩시다. 전혀 모르는 인면식도 없는 팀에서 한 3명 정도가 왔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13명이 만약에 함께 워크숍을 갔다고 칩시다. 그래가 9박 11일을 워크숍을 해서. 근데 몰라? 그게 모르냐고. 모르는 게 말이 되냐고. 야, 찌빠들. 한번 대답 좀 해봐봐. 모른대. 그게, 모른다는 게 그게 니들 상식에 그게 납득이 되냐고. 야,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어? 아니, 최소한, 내가 계속 말하듯이 이게 지능이 필요하냐? 아니, 이거 판단하는 데는 지능이 필요해. 상식이 필요해. 이성이 필요해. 논리가 필요하냐고, 이 씨바. 아, 씨바, 욕 안 하려고 하는데. 어? 아니, 그럼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이거 다, 거짓말이다. 검사가 공소장에 범죄 혐의를 적시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적을 수 있겠냐? 그리고 이게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면 안 적지 씨발. 자기 그 뭡니까 그 경력에 오점이 될 거 아니야. 오점이 만약에 했다가 무죄가 나오고 하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최대한 확실한 것만 적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러니까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변호사비 대납했다고 했잖아요, 정광훈아. 근데 이번에는 이 변호사비 어떻게 할 건고? 지재산 30억밖에 안 되잖아. 그 언론에서 나오는 게 최소 10억이라는데 10억 그 이상 들어갈 겁니다. 어쩌란고? 당에서 하나? 이 당에서 저 변호사비 내도 되나? 당 대표니까 뭐 할 수는 있겠다마는. 근데 그것도 감당이 될까? 갈수록 재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빨갱이 새끼들이 궁지에 물릴수록 갈수록 재밌어지잖아. 뭔가 상상력이 동원이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 변호사비 또 이제 함부로 돈 현금화 시킨다거나 뭐 그래 진짜 최소한 조 단위로 해치먹었을 건데 그 돈 진짜 다 어디다 처박혀 있었고. 일단 제 생각에는 쌍방울 쪽에 상당한 금액이 어디 저기 잠복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무실도 공짜로 쓰고 그 어제도 나왔던 게 뭡니까? 그 공소장에 나와 있다잖아요. 그 1000명의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비선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 만들자 뭐 그런 거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장동, 백현동 막 이렇게 삥땅 친 돈 수조원. 제가 보기에는 수조까지는 아니고 조 단위 일단 조는 넘는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그 돈이 어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디 나르코스에서처럼 뭐 어디 땅에 파묻을 수가 없잖아. 그리고 함부로 은행에 예치도 못 시키고 그러니까 저기 배소연이 뭐 80억 또 누구 뭐 이렇게 잖아요. 그렇게 해도 다 안 되잖아. 뭐 한 1, 200억이면 그렇게 뭐 한두 명한테 그렇게 하면 된다지만 그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쌍방울 쌍방울에 어떤 형태로든 이재명이가 슈킹한 돈 거의 한 7, 80% 이상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떻게 했는지 좀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런 걸 보고 아니 그래 출장자가 변경이 돼가지고 지금 결제수가 올라갔는데 당연히 물었을 거 아니야. 이거 왜 변경됐냐고. 아니 막말로 그래. 아니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그러니까 유동규가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재명이가 뒤에서 이제 이렇게 바꾸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됐지. 그 만약에 지 말대로 몰라 이때까지 만약에 김문기를 몰라다 칩시다. 그러면 유동규가 변경을 해서 올렸으면은 당연히 이재명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왜 변경했냐? 그럼 유동규가 이러이러해서 변경했습니다고 얘기를 했을 겁니까? 그럼 그때부터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같이 출장을 갔으면 당연히 대화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또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지능이 필요해요? 논리가 필요해? 상식이 필요해? 이성이 필요해?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 오고 나서 처음에 저 뭡니까 출장 가기로 했던 이 팀장이 교체가 됐다잖아요. 그 자리를 김bun기가 갔다잖아. 야 찐빠들아 이것도 가짜냐? 이재명은 그래 이거 가짜라고 할 수 있어. 내가 이전에 그 말 했잖아요. 이 새끼는 김부선이하고 떡치는 그 동영상이 나와도 조작이라고 할 놈이라니까. 이재명이는 그렇게 하는 게 이해는 돼.
자기 일이니까. 그런데 야, 이 찌빠 새끼들아. 이재명이야 그래 본인 일이니까 그래 거짓말을 하고 하는 게 이해는 되는데 너희들은 뭐냐?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네 마누라가 네 남편이 외간 남자하고 외간 여자하고 모텔에 들어가는 걸 누군가가 보고 와서 얘기를 해줘 니한테. 그러면 인간의 100%가 그때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니는 그런 네 배우자의 말을, 그래.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가 보면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니 저기 웬 남자하고 모텔 갔다며. 그러면 처음엔 안 갔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니 그 말 믿어줄래? 믿어줄 거냐고. 그렇게 하다가 또 그래. 또 계속 되다가 이제 진짜 걸렸어. 그러면 이제 또 거짓말을 할 거 아니에요. 간 거는 맞는데 그 모텔 사장하고 좀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 뭐 좀 뭐 해결할 일이 있어가지고 모텔 사장이 잠깐 만난다고 간 거다. 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또 그 말을 믿어줄 거냐? 아니잖아. 근데 이재명이는 이렇게 명백한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이재명이가 깨끗하다고 믿냐? 와, 난 진짜 그게 신기하다니까. 평생을 살을 섞으면서 서로 그래가지고 자식까지 낳고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외간 남자하고 모텔 들어가는 걸 봤다는 그 말 듣는 순간 그때부터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해가지고 끝내는 이혼 아니면 살인 이런 상황으로까지 거의 100% 발전을 하는 게 100%인데 왜 이거는 어떻게 진짜 신보다 더 성경보다 더 불경보다 더 코란보다 더 철석까지 믿냐고. 아니 이게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된다니까. 내 5년 전에 지지 치료했을 때 왜 치료했느냐고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 새끼 거짓말 아니 이런 쓰레기를 내가 지지했다는 게 나 자신한테 화가 나서 그랬다니까. 나는 이런 새끼를 내가 지지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 사실 자체에 나 자신한테 너무 짜증이 나. 내가 이런 쓰레기한테 쏘가가지고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나는 제일 먼저 그런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런 쓰레기 같은 놈한테 쏘가가지고 이런 미친 짓을 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끄럽지 않냐. 네 자신을 그렇게 쓰레기로 만드냐고 네 스스로가. 아니 진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봐. 네 자신이 완전 쓰레기 되는 거 아니냐. 쓰레기 이런 새끼를 계속 지지한다는 거는 아니 그 얘기했듯이 이권을 챙기는 게 있으면 그거는 내가 이해해 줄게. 이재명을 끝까지 지지하면서 근데 이권을 챙기더라도 지금은 빠져나와야 돼. 이권을 챙기고 있더라도 지금은 발을 빼야 돼 이 새끼들아. 끝까지 가다가 죽는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은수미 2년 나왔어 이 새끼야. 은수미보다 지연제가 수백 배 수천 배인데 지금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이 새끼는 살아서 못 나온다니까. 이권에 개입돼 있더라도 빨리 발 빼라 이 새끼들아. 죽어 임마. 에이, 불쌍한 새끼들. 그리고 이거 지금 며칠째 난리죠. 그래 뭐 지금 토끼 형도 그 아침에 문답하면서 이거 저기 법 정비 좀 하고 막 얘기했지 않습니까? 또 이거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이거는 그 신당동 거 아니고 그 사건 터지고 어젠가 이거 저기
나온 건데, 안 만나준다는 전 연인 몸에 휘발유 뿌린 50대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마 신당동 사건이 없었으면 구속도 안 시켰을 거예요, 아마. 이건 사건이 뭐냐면은 16일 오전에, 그러니까 이제 15일 날 이제 있었고 했는데, 12일 날 밤에 전 연인인 40대 B씨가 이러는 곳을 찾아가 폭행한 뒤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라이터도 소지하고 있었다. 이 구속 송치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당역 사건이 안 생겼으면 이거 구속 안 시켰을 거야. 그만큼 지금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 역시 민주당 그 근본 어디 안 가죠.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폭력. 이 새끼 진짜 한 30년, 40년 전 세상에 살고 한 30년, 4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아마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30년 정도 전에만 이런 얘기를 했어도. 사회적으로도 크게 막 이 문제 제기가 되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폭력. 그걸 쓴 거다. 아니, 저번 달에 뭡니까, 수해 현장 가가지고 비 왔으면 좋겠다고 한 그 새끼도 그렇고. 참. 진짜. 이런 새끼들한테 피 같은 세금을 갖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 찌빠 새끼들아. 정도껏 해야 될 거 아니냐? 정도껏. 이런 새끼들이 지지가 되냐? 아유, 한심한 새끼들. 그리고 한동훈이 이제 퇴근하고 혼자 비공개로 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토끼 형이 얘기한 것도 있고 하니까 바로 반의사불벌죄 일단은 없애기로 했다고 하죠. 그래 보세요. 이게 이렇게 금방금방 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냥 저도 몰랐는데 이 스토킹 처벌법이 작년에 시행이 됐는데 그걸 1999년도에, 그러니까 김대중이 집권하고 있을 때 최초로 발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빨갱이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인권, 그리고 여권 신장. 아니, 여가부, 그 윤미향이 같은 년, 그 남윤인순이가 그런 년, 또 누굽니까, 그거? 뭐 양이원영? 또 그년 누구야 또? 진선미. 그 이런 개시장년들 다 뭐 이때까지 뭐 했는 거요? 아니, 법이 발의된 게 문재인 때가 아니고 김대중 때 법이 발의됐대요. 근데 이게 21년이 지났어야 시행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 인권, 여권, 신장 그렇게 외치던 그 시발 년놈들 다 뭐 했던 거? 아니, 니들이 그래 보수는 그래 이런 거 안 챙기니까 그래 뭐 박근혜, 이명박이 때야 그래 뭐 안 한 거 그래 그 뭐 그렇다 치자. 야, 씨발로마 그래. 김대중 노무현이는 뭐 했다던거? 그 씨발 개새끼들은. 어? 뇌물이나 받아 처먹을 줄 알았지. 이 쓰레 같은 새끼들. 그 문재인은 좀 뭐 했노? 문재인이가 뭐라고 했어? 안전 때문에 눈물 흘리는 국민이 한 명도 없게 만들겠다고. 그 씨발 그래. 나 진짜 열받네. 그래서 제가 이 사진 찾았잖아요. 보세요. 안전 때문에 눈물 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 이게 2017년 4월 13일 선거 한 달 전에. 야,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안타깝긴 한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 정권이 지금 반대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얘기를 5년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이명박이가 이렇게 하고 당선이 돼가지고 5년 하고 나서 만약에 지금 문재인이가 집권해가지고 바로 이 일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 것 같습니까? 제 얘기가 단 하나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지금 장담을 해요. 이재명 사저 앞에 가가지고 지금 하루도 안 빼놓고 24시간 데모할 거예요. 이재명 그 사저 앞에 가가지고. 언론은 또 계속 떠들어대겠죠.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집권을 해가지고 5년 동안 뭐 했냐. 그래 이명박이 존나게 물고 싶고 뜯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 지금 이거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씨발 저 누구야 안정권인가 같은 그런 새끼들도 그래 대임하고 가가지고 시위하는 거는 좋은데 그냥 단순히 그냥 그렇게 무작정 그렇게 욕만 할 게 아니고 그때도 그냥 좀 확성기 좀 들면서 그냥 좀 시위하고 이런 호재가 터졌을 때 딱 가가지고 야 이 개새끼 딱 이거 사진 그대로 딱 만들어 가지고 플래카드도 만들고 피켓도 만들어 가지고 니 5년 동안 뭐 했냐 니가 씨발라마 뭐 페미니스트라고 하고 이 안전 때문에 눈물 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다고 5년 전에 이렇게 지랄 해놔놓고 네가 5년 동안 무슨 뭐 한 게 뭐 있냐? 어? 스토킹 처벌법도 작년 11월 달에 통과가 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집권 내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야. 말은 이렇게 해놓고 이걸 가지고 씨발 그래 양산해 가지고 한번 두드려 봐봐. 이럴 때는 쌍욕을 하면 안 되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촛불 시위 이런 거 막 한번 해봐봐. 한 3, 400명 모아가가지고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그 진입하는 도로 앞에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거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마스크 쓰고 이거 들고 피켓 시위하고 플래카드 들고 이거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런 거는 또 안 하잖아. 한심한 새끼들. 그러니까 하는 거는 좋은데 뭐 별 크게 가치가 없는 거에 너무 심한 지랄을 해가지고 병신국 구속되지 않았나 안정권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좀 살살하고 진짜 필요한 건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이게 얼마나 좋아. 이런 데 가가지고 한 수백 명 모아가지고 버스 대절해 가가지고 입구에 딱 짐치고 딱 앉아가지고 촛불 시위야 피켓 들고 어? 이거 만들어가지고 안전 때문에 눈물 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다고 했던 네 공약 다 어디 간 거냐고. 한심한 놈의 새끼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우리 토끼 형만 내가 응원할 뿐이지 국민의힘은 내가 쳐죽일 놈이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이라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보세요. 제가 이 티에다가 이걸 내가 박아놓고 티 뒤에다가 이걸 입고 다녔다니까. 2008년도에 물론 뭐 맨날 입고 다녔던 건 아니었습니다만 이랬던 놈이에요. 제가 이랬던 놈이라고. 배간 조중동 해체 한나라당 뭐 조중동에 대해서는 이때도 제가 싫어했죠. 이때 싫어한 거는 지금하고는 좀 결이 다릅니다. 근본적인 어떤 문제점 때문에 싫어한 게 아니고 제가 이때 배간 조중동 했던 이유는 조중동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보수의 기관지라 생각했기 때문에 대란 조중동 했던 거고, 지금 제가 조중동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 거는 진짜 만악의 근원이야. 우리나라,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만악의 근원이야. 독극물이 맞아. 유시민이 맞다. 뭐 진보고 보수고 이거 다 떠나서 해체한 나라당 이걸 박아놓고, 제가 이것도 제가 블로그에다가 올려놨더라고요. 이걸 처음에 제가 이 박는 데 가가지고 빨갛게 하려고 했었어. 빨갛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주인 아저씨가 뭐라 했냐면, 거기 내 블로그에 적어놨더라고요. 어쨌든 이때 마산이었잖아요. 흔히 말하는 그 보수 색채도 좀 강하고, 가뜩이나 그 분위기 안 좋은데 빨간색으로 해놓으면 좀 그렇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이 까만색으로 한 거예요. 이 앞에는 뭐였냐면은, 그때 한반도 대운하 막 이런 얘기들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티가, 그러니까 티 자체는 제가 제작한 게 아니에요. 이 티는 제가 이거 아마 그때 그래 제가 또 딴지일보에서 아마 샀을 거야. 씨발 내가 진짜 나 진짜 딴지일보에 이때까지 보태준 거 생각하면 진짜 내가 아유 씨발 그 개쓰레기 같은 새끼들. 이제 이런 것들 굿즈 만들어가지고 많이 파니까 앞에 이제 뭡니까 지박이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쥐가 삽 들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삽질 금지 이런 것들 박혀 있었어요. 그 뒤에다가 그걸 제가 4장인가를 샀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이걸 이제 박아놓은 거지. 이걸 입고 다녔다니까. 물론 뭐 맨날 입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가끔 입고 다녔습니다만은. 이런 미친 새끼였다니까 내가. 이게 언제야? 2008년이니까 지금 14년 전이잖아. 38살 때. 이거 얘기했던 광우병 5월 31일입니다. 이게 서울시청 앞이에요. 이거 국민 기만 서민만사 이명박을 탄핵하라. 독재물로 이명박과 손잡고서 떠나거라. 그러니까 광우병 미국산 소고기 수입 고시 처리하라고. 중요한 거는 이 소고기 수입을 도장 찍은 거는 노무현이가 찍었습니다. 아니지. 그러니까 도장을 찍은 거는 이명박이가 찍었지. 근데 협상은 어차피 노무현이가 다 해놓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것도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당선인 시절에 이명박이가 당선인 시절에 어차피 만나러 매번 만났잖아요. 우리 토끼 형은 저 새끼 한 번밖에 안 만났지만, 이명박이가 가가지고 독대를 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어차피 요거 미국산 소고기는 네가 싼 똥이니까 네가 사인하고 딱 그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자 했는데, 노무현이가 배째라고 했다세요. 그때 고생이 좀 오갔다고 하는 뒷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만큼 이 빨갱이 새끼들이 진짜 쓰레기 새끼들이라는 얘기예요. 지가 싼 똥이면 지가 그냥 사인을 하고 갔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지는 이제 이걸 바랬던 거지. 지금 빨갱이 새끼들도 그렇듯이 이렇게 해놓으면 자기가 이제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거다 이 생각을 했던 거죠. 이상덕이하고 자기 형 노건평이하고 이면 합의를 했던 그것조차도 자기는 확신을 못했던 거지. 왜냐, 자기도 구린 게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권을 흔들기 위해서 지가 똥 싸질러 놓고 처리 안 하고 그냥 에이 씨발 지문개 놓고 여기저기 똥 씨발 쳐 발라 놓고 그냥 도망간 거야. 봉하러. 문재인이가 그랬듯이. 이게 2008년 5월 31일입니다 이거. 오후. 이거 보세요. 강기갑이죠 이거. 아이 씨발로. 국민 무시, 고시강행, 이명박 심판, 범국민 촛불 대회, 뭐. 예, 여기가 이제 조계사입니다, 조계사.
행진할 때, 이 이제 서울시청에서 그 이때 이제 사전 행사를 오래 했더라고요. 뭐 시커매졌잖아요. 이때가 그러니까 한 4시쯤이었는데 이때는 벌써 한 8시 정도 돼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행진, 여기는 조계사, 이쪽에 보이는 거는 이렇게 행진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동십자각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게 동십자각입니다. 동십자각. 그 동십자각 위쪽으로 쭉 올라가가지고 경찰들하고 이제 대치하고 이 살수차. 그러니까 이제 이 흔들린 거는 이 살수차가 이제 살수를 하니까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린 거예요. 와, 이제 실제로 뭐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근처에 제가 직접 맞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이 살수차가 그러니까 우리가 분무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압을 조절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입구 살수되는 입구를 조절해 가지고 이거는 그나마 조금 압이 낮은 상태로 이제 분사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이 대치 상황에서 막 이 실경이 물리다가 닭장차에 이제 시위대 일부가 지금 닭장차에 잡혀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시위하면서 석방해라고 해가지고 이제 문 열고 석방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은 요 반대편으로 넘어갔죠. 이제 경찰은 저희들은 이제 요 벽에 막혀가지고 이제 이쪽에 있고 여기 보시면 이 살수차 와 이거 진짜 이거 무시무시합니다. 이 정도로 살수가 되면 이거 진짜 만약에 정통으로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이거는 뭐냐면은 한 명이 살수차가 의문되는 여기에 맞고 다쳤어요. 그래가 119가 와가지고 이제 데리고 간다고 이리 온 거예요. 그때 미쳐가지고 그냥 바로 옆에 이 짓하고 이 사진 찍고 하느라고 이 살수차가 이렇게 하는데도 미쳐가지고 했던 거야. 정신 나간 새끼지. 이 빨갱이 새끼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미친 짓을 했던 거예요. 이게 새벽 내도록 이러다가 이게 이거 앞에 기자들이죠, 이거는. 닭장차 위에. 이제 먼동이 토잖아요. 이게 아마 한 5시 좀 넘었을 거예요. 6월 1일이니까. 한 5시 반 정도? 그리고 이제 도망가는 거죠. 보다시피 이제 여기, 종로경찰서 쪽으로 쭉 도망가가지고, 이번 물 뿌리잖아. 서울시청에 다시 집결해가지고, 저는 이제 마산을 가야 되니까 좀 앉아 있다가 이제 마산 내려왔죠. 이게 그냥 내가 이만큼 빨갱이였다니까 이 새끼들아. 정신 차려 이 새끼들아. 아직도 미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저 더러운 빨갱이 새끼들 쓰레기 새끼들 특히나 이재명이 같은 그런 개 쓰레기 새끼한테 빠져가지고 아이고 한심한 새끼들아. 인생이 불쌍하다. 인생이 새끼들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